안녕하십니까. 시사설의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팬데믹 사태 아래서 이중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람들은 학계, 연구기관, 민권단체, FBI, 그리고 심지어 유엔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코비드-19 사태로 사업체가 망하고 실업자가 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주류사회 일부의 편견 때문에 인종적인 공격까지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 현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언어폭력이라든가 인종적인 욕설이라든가 이것뿐 아니라 물리적인 구타, 얼굴에 침 뱉기, 얼굴에 기침하기 등등 매우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공격이 전국에서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BI는 이 사태를 정식으로 경고를 했고 유엔에서는 공개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현황을 경계의 수준이다, alarming level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 현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도 어렵고 우선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군대 가면은 사주 경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주변을 잘 살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바로 사주 경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에 CNN 방송이 아시안 아메리칸 사업체들이 지금 이 팬데믹 위기 시간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구기관들인 Pew Research, McKinsey, Science Daily, Massachusetts Hospital 그리고 언론사들 중에서는 CNN, NBC, 워싱턴 포스트 등이 비슷한 내용을 잇따라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FBI가 헤이 크라임 증거를 경고했고 그리고 유엔이 공개적인 스테이트먼트까지 내면서 이것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2차 감염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읽은 여러 가지 보고서 기사들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인권단체인 Stop API Hate라는 웹사이트가 받은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행패 건수가 무려 1135건입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National Asian American Federation이 접수한 건수가 2,500건이나 됩니다. 3월에서 8월 사이의 통계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오래 계속되어 온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외국인 이미지 또 배타적인 감정이 노출된 것이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불거진 중국에 대한 반감 이것이 결국 아시안 아메리칸 쪽으로 쏠린 것이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간 본성에 원래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WHO가 전염병을 논의할 때는 절대로 인종,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말라 하고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전에 나치가 유대인들이 바로 전염병을 퍼뜨린 장본이다 하는 허위 정보를 흘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00만 학살 시에 일반 대중들의 죄의식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하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이번 나온 여러 보고서들 중에 신뢰를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 하스피털 심리학자인 그리고 동시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인 저스틴 첸 교수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 드리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박해는 마치 코비드-19의 2차 감염 같은 것이다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그것은 레이시즘, 즉 인종차별주의 플러스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 같은 것의 합성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이라든가 신체폭력이라든가 침뱉기, 기침하기 등 매우 폭력적인 사태가 전국에서 계속이 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하스피털이 이름으로 정식으로 프레스 릴리즈까지 했던 그런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제학 교수인 말린 킴 교수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안 아메리칸들 실업률이 지난 2월에는 2.5% 그러나 8월에는 13%로 올라가서 450%나 증가를 보였다고 노동부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킴 교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갖고 있는 고정 이미지, 즉 스테레오타입이 model minority인데 즉 자업과 인컴이 좋다는 이 인식 때문에 실제 피해 조사도 부족하게 되고
덜 심각하게 수용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녀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nvisible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 교수는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잡이 저소득 잡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즉 네일 살론이라든가 택시 드라이버라든가 또는 리테일 비즈니스 같은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등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소유 사업체들의 피해가 현재 엄청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이들의 경제적인 위치가 훨씬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Asian American Federation은 에이시안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약 70%가 외국 출생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뉴욕 거주하는 에이시안들의 4분의 1이 빈곤층, poverty line 속에 빠져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UCLA는 이번 사태로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들은 약 83%가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BC 뉴스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시안들 중에서 실업률이 지난 2월에 3.4% 그러나 5월에는 25.6%까지 크게 상승을 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CNN은 팬데믹 2차 웨이브가 오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실업과 폐업 등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인종차별 등을 겪으면서 원투 펀치를 맞고 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아마 시카고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이미 폐업을 했고 실업률도 높고 40, 50, 60대 중에 전문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 내에 집합적인 현황 파악이라든가 또는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한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걱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심에 건전성과 성실함, decency,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리더십의 척후병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대책 마련 모색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깝고 절실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COVID-19 감염자가 지난 토요일 하루에 6천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난 3월처럼 전 주민이 또 stay at home으로 다시 갈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고 이 정도인데 그나마 일부 정치인들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있고 전염병 다 지나갔다, 예방주사 곧 나온다, 이런 허위 정보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전염병을 국제기구의 반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쿵플루 이렇게 빈정대니까 한인들이 여기저기서 불량배들에게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통령의 이런 언행이 불량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폭력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팬데믹 퍼티그가 고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빠진 우리가 우리 자신들보다 주변에서 우리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이거 참 이상한 현상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퍼티그, 전염병 피곤증이라는 용어가 넓게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들의 피곤증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업과 폐업이 계속되고 마스크도 쓰기가 귀찮고 오래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 아픈 사람, 죽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참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언론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원투 펀치를 맞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원투 펀치를 맞고 있는 것인지 안 맞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사주 경계 감각도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커뮤니티의 리더십은 문제거리입니다. COVID-19 처음에 오니까 모금을 해서 한국에 보내자라고 한인회가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단체가 나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한국의 per capita 인컴이 $600, $1000 이하였을 때 생각을 하지도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한인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미국의 인종주의는 이 레이시즘은 원래 있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후손들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태도입니다.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면 마음은 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만도 없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5,800명이 벌써 투표를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3일 또는 그 전에라도 또 조기 투표를 통해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전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이유를 본인이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본인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로컬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기금 협상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낸시 펠로시 의장은 어제 선거 전에 이 구제금의 지급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 구제기금 속에는 개인 지원금 1,200달러를 비롯해서 실업자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협상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오늘 회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구제금 전체의 액수를 놓고 그동안 이견을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자 수가 벌써 2016년도 숫자를 초과했습니다. 약 5,800만 명이 이미 조기 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 등을 마쳤습니다. 금년 선거의 총 투표인자 수는 약 2억 4천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선거의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대법원 판사 상원 인준이 오늘 결정이 나게 됩니다. 상원 전체 회의가 오늘 오후에 인준 투표를 붙이게 됩니다. 이 베럿 판사는 이후에 오늘 또는 내일 선서를 마치고 종신직인 대법원 판사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거 전 인준 강행으로 그녀는 이 선거 결과에 분쟁이 생긴다든가 또는 곧이고 다가올 오바마 케어 심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어제 일리노이 주 내의 코비드-19 감염자 수가 4,092명입니다. 토요일은 6,161명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이 전염병이 세컨드 웨이브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가 24명, 이 중에 절반은 쿡카운티 거주자였습니다. 시카고 태생인 윈튼 그레고리 신부가 어제 추기경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는 미국의 첫 번째 흑인 카디널이 됐습니다. 금년도 72세,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로컬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컨드 웨이브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